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자원외교 4대강 엄청난 세금이 들어간 예산이 들어간 사업들이죠. 그런데 이 사업들에 관한 기록물이 거의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공공기관 기록물 실태조사를 진행한 한국국가기록원 이소연 원장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못 보지만.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뉴스공장에 출연하셔가지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서 관리 엉망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큰 웃음을 주셨었는데 그런데 국가기록원장에 취임하셨더라고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수장이 된 건 처음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46년 만에 처음입니다. 대단한. 그런데 민간인이 수장이 됐으니까 그 공무원들의 시각이 아닌 민간인으로 꼭 하고 싶었던 일들 평소에 전공의도 하셨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국가기록원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회복이라 그러면 옛날에 굉장히 가졌다가 뺏긴 것 같은데 그 신뢰를 쌓을 틈이 없이 지난 10여 년간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예. 무너졌거든요. 예. 그걸 세우는 게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입니다. 예. 신뢰를 다시 저기다 맡기면은 되겠다. 정부 입장에서는 청와대도 그렇고 각급 공공기관도 그렇고 우리의 소중한 업무로부터 만들어진 기록을 잘 많이 생산해서 저기다 맡기면은 잘 관리해 주겠구나라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아무데나 막 확 까주고 죄송합니다. 깐다는 게 또 나왔는데 어쨌든 지네 정권이나 힘 있는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막 휘둘리면서 다 내놓겠다 싶으면 누가 기록을 생산해서 주겠어요. 그렇죠. 네.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기관은 어쨌든 이런저런 큰 힘이 있어도 휘둘리지 않고 더 많은 기록이 생산되도록 이렇게 촉구 지원도 하고 감사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만든 기록을 잘 넘겨받아갖고 관리하고 있다가 그 내용 그대로를 법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진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로 잘 관리하다가 국민들이 원할 때 이렇게 내놓을 기관이다라고 하는 그 실력을 또 국민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국가에서는 엄청나게 들여서 국가기록원이 기록을 관리하다가 갖고 있던 기록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이렇게 내놨는데 그게 원본이냐 니네 이거 고쳤지 니네 실력 없어갖고 이거 변경되도록 허용했지 이렇게 믿으면은 일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 원장님. 그런데 네. 그 문제의식은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가기록원이 그동안 일을 잘 했는지 혹은 더 나아가서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문서를 그런 기준에 맞게 생산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에 자원외교 관련된 그리고 4대강 관련된 그리고 세월호 관련된 기록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제가 네. 들었는데 어제 발표했습니다. 네. 왜 국무회의 상정되면서 왜 이쪽 그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사하기로 결정하신 겁니까? 애초에? 사실은 이런 일은 국가기록원이 그동안 계속 해온 일이에요. 공공기록물 관리법 19조에 보면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의 장, 다시 말하면 국가기록원장입니다. 국가기록원장은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법에 있고요. 이 조항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의 별표 1에 보면 특히 주목해서 지도감독해야 될 기록물이 어떤 거냐 하면 300억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정책 사업. 300억. 그다음에 국민적인 관심사가 모이는 사업.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한 장짜리 굉장히 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그중에 요 세 가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국토의 형질을 변경시킬 정도의 대규모 공사 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4대강에 딱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희가 법에 따라서 했어야 되고 그동안 사실 안 한 것은 아닌데 국가기록원 직원이 행안부 직원이 3,000명인데 국가기록원 직원이 320명이에요. 굉장히 큰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법 조항에 따라서 지도 감독해야 되는 수시 점검해야 되는 정기 수시 점검해야 되는 대상 기관이 1,500개입니다. 저희는 행안부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기관일 뿐이지만 기관 이상은 저희가 감독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기관은 청와대, 입법부, 사법부를 다 망라하는 1,500개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관을 아무리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점검하라고 해도 일제 한 번에 매년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이렇게 영역을 잡아서 할 수밖에 없고 그렇군요. 해왔던 일인데 다만 올해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예년에는 이렇게 점검에서 나온 결과가 충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렇게 크게 문제시할 수 있는 어떤 기관으로서의 자신감 또 기관의 구조 같은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행정직 문화 안에서는 일을 크게 키우기보다는 좀 조용히 자연스럽게 무마하는 이런 업무 관행이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원장님 오셔서 자신감 있게 이렇게 빵빵 터뜨리시는 거군요. 한마디로. 그렇죠. 사실 업무 자체는 제가 와서 한 게 아니에요. 저는 11월 29일 날 발령을 받았고 이 점검은 작년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 알겠는데 시간이 다 진행하고 있어서 중요한 내용.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하셨어요. 하셨더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원외교에 33조가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2조짜리가 4조짜리를 변했는데 300억 이상만 돼도 문서를 자세히 생산해야 되는데 이 관련 문서가 없더라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그렇죠. 보니까 특히 이 자원외교 관련한 내용은 주요 그 투자에 관련된 결정 사항을 심의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뭐 석유공사 말고도 광물자원공사나 가스공사 같은 곳에서 다 어떤 투자의 내용이나 액수를 변경할 때에는 회의를 하도록 이런 관리위원회에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런데 회의록이 생산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가스공사 같은 경우 회의록이 아예 생산이 안 됐어요? 예, 그 횟수가 1회에서 14회, 18회에서 21회 회의록이 생산되지 않았어요.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는 1조에서 2조로 투자 금액을 변경하면서 그런 회의를 했다고 하는 기록은 있는데 그 외 회의할 때는 회의 자료라는 걸 만들잖아요. 안건별로. 그렇죠. 그 안건에 대한 자료가 기록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의를 했다는 것은 있는데 어떤 논의상을 거쳐서 이렇게 투자 금액을 늘렸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는 거죠. 1조가 더 들어가는 회의인데 회의 내용이 없는 거군요. 네. 또 뭐 회의록을 분실한 경우도 있었고요. 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기자분들이랑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는 그럼 이 중에 이런 기록관리 부실의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의도적이냐, 무단파기냐, 무단으로 이렇게 은폐하려는 의도냐라고 그걸 어제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 여기 뉴스 공장이 진행되는 TBS도 이게 공기관이기 때문에 예산 가지고 엄청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굉장히 짜게 굴거든요. 기록으로 다 남겨야 되고. 그런데.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직원들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변경돼도 원장 결제에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당연하죠. 나중에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죠.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 1000억도 아니고 조가 변경되는데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건 이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 그런데 저희 조사의 목적은 저희 조사는 이런 식으로 해요. 저희가 목적이 주요 이런 결정사항에 대해서 입안부터 종결까지의 당연히 나와야 하는 기록들이 만들어졌나 라는 걸 보기 때문에 조사 방식이 기본적으로는 공공기록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내부 규정이나 지침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제일 처음 보고요. 만들어져 있는 내부 규정과 지침에 따라서 기록을 생산하고 등록하고 관리하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나 있었어야 되는 기록에 담겨져 있었어야 되는 내용이나 아니면 이것이 어떤 의도를 갖고 파기되었는지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런 걸 밝혀낼 수 있는 조사 방식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후속 조치가 각종 그 감사 기관들에게 감사 요청을 하는 거죠. 기관의 시정 조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기록관리 감사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벌어진 일을 밝히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기록을 더 철저하게 만들면서 가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건 이해했고요. 네. 이해했고 충분히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이 잠깐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저한테 잠깐 시간 주셔야 돼요. 대반전 뉴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은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다든가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한계는 이해했고요. 근데 이렇게 조사를 쭉 하다 보니 그러니까 책임 회피를 위해서 누군가 고의로 없앴을 가능성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견해를 있긴 있을 거다. 굉장히 많은 건수를 저희가 발견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처음 원장으로 와서 제가 한 일은 아니지만 장관님께 제가 처음 이거 보고를 할 때 장관님이 물어보신 게 그거예요. 이게 다 의도적인 거라고 보냐? 원장 대답해 보세요. 근데 제 대답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네. 기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꼭 해야 한다는 의식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퍼센트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70-80%는 그걸 거고요. 네. 근데 이렇게 민감한 거는 예. 이렇게 민감한 건 의도적으로 없앴다고 의심받을 만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는 관행 중에는 대부분의 담당 직원들은 업무에 대한 기록을 남기려고 해요. 예, 당연하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항상 그렇던데. 의도적 파기 같은 것은 이제 담당 직원들의 범위를 넘어서서 지시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시가 남아있기가 어렵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또 요거는 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쭉 보면 공무원들 중에 내 업무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니까 모든 기록을 다 남겨야 되고 이거 다 영구야라고 주장하시는 계열의 분들도 계시고 기록 남겨봤자 뭐 문제만 되지 유리할 거 없으니까 가능하면 좀 덜 남기고. 알겠습니다. 원장님. 좀 기간도 작게 책정하고. 너무 물어보면 워낙 달변으로 길게 계시니까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반전 알려주세요. 반전. 네, 대반전. 예. 내일 저희도 혁신 TF라는 게 있었어요. 돌아갔어요. 내부적으로. 네. 예. 기록원이 어쨌든 새로 태어나야 하니까요. 예. 내일 아마 이제 원장은 전임 원장님도 저도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였어요. 좀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예. 내일 그분들이 기자회견을 하시는데 거기서 이 혁신 과정에서 이제 개선해야 될 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찾으려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국가기록원의 기록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다른 데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록원에도 기록이 없더라. 예. 저희가 그래서 기록관리 감사를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말단 직원들에게 표적이 가는 것이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이거 발표하면서도 기록관리 실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되기 때문에 크게 갑시다. 제가 우겨서 막 이렇게 보도도 하고 막 크게 가긴 하는데 그것의 희생자가 말단 직원들, 특히 기록관리 전문 요원들 내부에서 실권도 없고 기록관리 업무하게 허용도 못 받았던 사람들이 다 공격받을까 봐 걱정이 돼서 특정 기관에 주목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생산기관 각급 기관에 서 있는 기록관리 전문 요원들은 국가기록원 이내나 잘해 이게 1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곧 사과문도 쓸게요. 원장님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반전입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뉴스로 나옵니다. 네, 국가기록원에서 지금 석유공사라든가 뭐 광물자원공사라든가 가스공사 뒤져봤더니 필요한 뭐 조단위 돈을 쓰면서도 기록물이 하나도 없더라. 막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내일 국가기록원 내부 TF 결과가 나오는데 국가기록원에도 TF. 예. 국가기록원에도 변명은 하나 있어요. 국가기록원도 이게 법상 우리는 기록관 설치 의무 대상 기관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 기록관을 설치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리더십 기록원에 책임지는 분들은 그걸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원장님 건 있어요. 예. 원장님 책임이 아니라 이전 시스템 책임이었다고 제가 이해하고요. 아니 현재 거기서 붙박이로 일하시는 분들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네. 그 이전에 장의 책임이었다고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연결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이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엄청나게 들여서 국가기록원이 기록을 관리하다가 갖고 있던 기록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이렇게 내놨는데 그게 원본이냐, 니네 이거 고쳤지, 니네 실력 없어갖고 이거 변경되도록 허용했지, 이렇게 믿으면은 일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 원장님. 그런데 그 문제의식은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가기록원이 그동안 일을 잘 했는지 혹은 더 나아가서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문서를 그런 기준에 맞게 생산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에 자원외교 관련된 그리고 4대강 관련된 그리고 세월호 관련된 기록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제 발표했습니다. 네. 왜 쪽 국무회의 상정되면서 왜 이쪽 맞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이 수장이 된 건 처음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46년 만에 처음입니다. 대단한. 그런데 민간인이 수장이 됐으니까 공무원들의 시각이 아닌 민간인으로 꼭 하고 싶었던 일들 평소에 전공의도 하셨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국가기록원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회복이라 그러면 옛날에 굉장히 가졌다가 뺏긴 것 같은데 그 신뢰를 쌓을 틈이 없이 지난 10여 년간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무너졌거든요. 예. 그걸 세우는 게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예. 신뢰를 다시 저기다 맡기면은 되겠다. 정부 입장에서는 청와대도 그렇고 각급 공공기관도 그렇고 우리의 소중한 업무로부터 만들어진 기록을 잘 많이 생산해서 저기다 맡기면은 잘 관리해 주겠구나라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아무데나 막 확 까지고 죄송합니다. 깐다는 게 또 나왔는데 어쨌든 지네 정권이나 힘 있는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막 휘둘리면서 다 내놓겠다 싶으면 누가 기록을 생산해서 주겠어요. 그렇죠. 네.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기관은 어쨌든 이런저런 큰 힘이 있어도 휘둘리지 않고 더 많은 기록이 생산되도록 이렇게 촉구 지원도 하고 감사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만든 기록을 잘 넘겨받아갖고 관리하고 있다가 그 내용 그대로를 법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진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로 잘 관리하다가 국민들이 원할 때 이렇게 내놓을 기관이다라고 하는 그 실력을 또 국민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사하기로 결정하신 겁니까? 애초에? 사실은 이런 일은 국가기록원이 그동안 계속 해온 일이에요. 공공기록물 관리법 19조에 보면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의 장, 다시 말하면 국가기록원장입니다. 국가기록원장은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법에 있고요. 이 조항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의 별표 1에 보면 특히 주목해서 지도감독해야 될 기록물이 어떤 거냐 하면 300억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정책 사업. 300억. 그다음에 국민적인 관심사가 모이는 사업.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한 장짜리 굉장히 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그중에 요 세 가지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국토의 형질을 변경시킬 정도의 대규모 공사 사업.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자원외교 4대강 엄청난 세금이 들어간 예산이 들어간 사업들이죠. 그런데 이 사업들에 관한 기록물이 거의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공공기관 기록물 실태조사를 진행한 한국국가기록원 이소연 원장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못 보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뉴스공장에 출연하셔가지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서 관리 엉망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큰 웃음을 주셨었는데 그런데 국가기록원장에 취임하셨더라고요. 일단 축하드리고요.